997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2차 비딩의 성공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에 비딩을 하면서 느끼게 된 비딩 성공 전략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차 비딩, 수강 신청 2차 비딩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비딩을 마감하고 6시에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5시 반, 한 30분 정도 먼저 발표가 난 것 같아요.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딩은 성공했습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차 비딩 실패 이후에 전략이 완전 바뀌었어요. 원하는 요일을 지키자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유명한 교수님, 내가 듣고 싶은 교수님을 지키자 해서 가정생활과 회사생활에 최대한 지장이 없을 원하는 요일을 지키자로 작전이 바뀌었고, 저희 동갑 멘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표를 정말 막 포스트잇, 그 브레인스토밍 할 때 포스트잇 붙이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비딩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1학기의 제 시간표는 월화목금, 수요일이 비는 날이고요. 토요일은 이제 아기들을 봐야 되니까 수요일과 토요일 빼고 월화목. 어쨌든 이제 비딩에는 성공을 했고 보이시는 것처럼 1000점을 비딩을 해서 남는 점수가 0이어야 최고로 비딩을 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997점이 돌아왔던 거였죠. 충격이 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길 가다가 수강 신청 결과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동기들 저희 조의 방에도 제 시간표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고, 내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미세먼지 알람 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오후에 갑자기 공기 너무 안 좋다고 알람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비딩에서의 교훈이 있어요. 이번 비딩에서의 교훈은 1번, 시간표를 짜는 데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아이들을 보는 날짜, 회사 생활에서 뭐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 계획서를 읽어보고 해당 교수님이 나의 성향과 맞느냐, 교수님이 유명하신 교수님이냐, 유명하면 좀 빡세겠죠? 그 수업 내용이 내가 따라갈 만하냐,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어쨌든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수업 내용이 그래도 초급용이냐 중급용이냐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학기를 보낼 건지에 대한 컨셉도 정해야 된다고 많이들 조언을 했는데, 이번 1차 비딩을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수강 컨셉이라는 거는 내가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할 건지, 수강과 졸업에 의의를 둘 건지에 대한 컨셉, 혹은 유명한 교수님, 이 사람은 반드시 듣겠다, 그리고 남는 점수들을 가지고 학점을 채우겠다, 이런 정도의 컨셉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나름 유명한 교수님을 잡겠다라는 컨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리소스 1000점을 배분하는데 처절하게 실패를 했죠. 997점을 돌려받은 건 거의 처음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선배, 동갑 멘토들의 관심과 코칭을 받으면서 2차 비딩을 짰고 이번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정보들을 막 수집을 하다 보면 요새는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의사결정을 못한다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다거나 하는 경우들은 거진 없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어떤 게 나한테 정말 밸류어블한 정보인지, 아니면 이 정보가 언제 업데이트 된 건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서, 정보 수집을 할 때부터 필터링을 하면서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업데이트 된 건지도 모르겠고, 수강 신청표에 없는 교수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과잉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느꼈던 거 중에 하나는 997점을 가지고 한 자리 남은 교수님에게 몰빵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친구가 그러면 잘못될 것 같다. 왜냐하면 1000점 이상을 베팅할 수 있는 2학년들이 있고, 어떤 2학년이 1000몇백 점을 그 한 자리에 올인하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997점을 그 한 명 교수님 들어보겠다고 여전히 제 전략을 고수했다고 하면 이번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정보가 없었다면 2차에서도 997점을 돌려받을 뻔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경쟁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그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최대한의 업데이트가 있어야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정보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MBA는 수년 동안 국내 MBA 평가의 탑이거든요. 수업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심지어 오리엔테이션이 취소가 되고 신입생 환영회가 취소가 되고 입학식이 취소가 된 이 와중에 또 다른 MBA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고려대 MBA가 좋다라고 하는구나 라는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촘촘해질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짜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그룹, 그다음에 나이로 묶는 띠, 동아리는 뭐 골프, 축구, 테니스, 와인 이런 것들 동아리, 직무,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마케팅이냐, 인사냐, 파이낸스냐, 기획이냐, 전략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룹을 나눠놓고, 그리고 수많은 친목 카톡방, 오프라인 모임 그룹들이 굉장히 벌써 입학하기 전에도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카톡방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 정보들, 정리된 자료들의 퀄리티가 정말 이건 돈 주고 사서 봐야 될 정도의 퀄리티의 정보 속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입학하기도 전에. 입학이 연기됐거든요. 우한 폐렴 때문에 2주가 연기됐습니다. 어쨌든 입학하기도 전에 느껴지는 이 KMBA의 밸류는 1차 영상에서 1,000만 원 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도 못 들어? 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했지만 그 가치를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1차 영상에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수많은 원우님들이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 주셔가지고 갑자기 채널이 한 3, 40명 구독자가 늘었네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MBA의 대표 채널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TV 김 차장의 2차 비딩은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영상에서 또 고려대학교 KMBA의 생활, 제 인사이트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공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적기라고 많이 보세요. 먼지.